다음은 2006년 7월 25일 영국인 수집가 테리 베닛이 공개한 사진이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일인이 1894년부터 1895년 찍었다고 밝혔으며 사진 밑에는 시해된 왕비라는 뜻의 독일어 필기체 설명문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진의 원본은 1891년 미국 국립박물관이 펴낸 한국 컬렉션으로 밝혀지면서 궁녀 혹은 흥선대원군의 첩 초선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한국의 궁녀, Korean Serving Woman in the Palace라는 영어 제목과 함께 B.L. 조이라는 사진작가의 이름이 인쇄돼 있다고 한다. 사진 설명 2006년 7월 25일 영국인 수집가 테리 베닛이 공개한 명성황후 추정 사진.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일인이 1894년에서 1895년 찍었다고 밝혔으며 사진 밑에는 시해된 왕비라는 뜻의 독일어 필기체 설명문이 적혀 있었다. 이 사진에 대한 나의 견해도 명성황후는 확실히 아니다였다. 첫째, 흥선대원군의 복장으로 보아 이모군란 후 전국 억류 중에 입었던 옷이다. 이 시기라면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앙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을 리 만무하다. 둘째, 주인공의 관상이 황후가 아니었다. 관상 자체가 격이 떨어져 절대 황후가 될 얼굴이 아니었다. 긴 얼굴,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는 비슷하나 그 눈매 외에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 셋째, 의상 역시 황후가 입을 만한 옷이 못 된다. 상의가 지나치게 짧고 치마는 속이 비친다. 명성황후는 보석류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옷은 좋아했다. 패션 감각이 탁월해 금박이 박힌 진홍빛 능라나 보랏빛 치마를 즐겨 입었다. 사진 속 여인의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다. 자연스레 나머지 세 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 사진은 여염집 여인이 고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었다. 앞서 언급한 이승만의 독립정신, 장도빈의 대원군과 명성황후, 조선일보 신년 특집에 실린 규중에 숨은 고운 각시 사진으로 생김새는 조금씩 달랐지만 도상이 비슷했으며 세 여인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특이한 점은 분명 같은 여인 같은데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실린 명성황후 사진은 당시 기술로 조악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마치 일부러 진짜 생김새를 감추려는 듯 했다. 장도빈의 대원군과 명성황후에 실린 사진은 세 사진의 평균치로 25세에서 30세 정도의 여인 얼굴로 보인다. 마지막 사진인 조선일보 신년 특집에 실린 규중에 숨은 고운 각시는 제목 그대로 고왔다. 또한 앞선 두 사진의 오리지널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문제는 주인공이 여인보다 소녀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앳되고 아름다운 여인이 명성황후라면 기존에 알고 있던 여우처럼 눈이 찢어지고 마마 자국이 있으며 얼굴은 가늘고 턱이 뾰족한 여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 사진 설명.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사진. 조선일보 신년판에 실린 평민복장의 사진. 1961년 경복궁 향원정 앞에서 만난 궁인영가와 가장 닮은 사진이다. 피 묻은 하얀 적삼을 입고 눈물을 흘리던 여인영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사진은 아닐 겁니다. 제야 사학자가 말했다. 명성황후가 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데 이렇게 예쁜 소녀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미인이라면 고종이 3년 동안 처녀로 두었겠습니까?
웃음이 나왔다. 설마 진짜 못생긴 여자를 황후로 삼았겠습니까? 사진을 제야사학자 앞에 내밀자 그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인의 얼굴은 변하는 법입니다. 단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향원정 앞에서 만난 명성황후와 가장 닮은 사진이라는 얘기일 뿐이다. 대원군 하면 대개 흥선대원군 이하흥 1820년부터 1898년을 떠올린다. 고종의 아버지다. 그러나 대원군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후사 없이 죽어 종치인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왕의 생부를 일컫는 보통 명사가 바로 대원군이다. 조선의 대원군은 모두 4명이다. 선조의 아버지 덕훈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 철종의 아버지 전계군, 그리고 흥선대원군이다. 살아있을 때 대원군에 봉해진 인물로는 흥선대원군이 유일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대원군이라 불렸다. 아들 고종이 12세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겉으로는 조대비가 수렴청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섭정해 국사의 모든 결정권을 쥐었다. 그는 개항 전후 격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면서 10여 년 동안 권세를 누렸다. 흥선대원군의 숱한 공과 가운데 청와대 터와 관련 있는 것은 역시 경복궁 중건이다.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경복궁을 중건했다. 임란 후 폐허가 된 지 273년 만의 일이었다. 약 3년에 걸친 공사 중 화재로 인한 손실도 있었고 이항로와 최익현 등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단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원군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글과 그림, 벼슬자리까지 팔았으며 그마저 모자라 당백전을 발행했다. 도대체 왜 대원군은 이처럼 경복궁 중건에 무리수를 뒀을까? 전생의 까르마가 폐허가 된 경복궁을 방치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닐까? 1872년 마침내 경복궁은 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경복궁 터는 대원군에게 보답하지 않았다. 되레 대원군을 몰락의 길로 몰아갔다. 그 시작은 중전 간택이었다. 철종 2년 1851년에 태어나 고종 32년 1895년에 간 명성황후는 9살의 부모를 여의었다.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부대부인 민씨의 천거로 왕비로 간택돼 16세 때 왕비가 됐다. 고종보다 1살이 많다. 명성황후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여자라는 성으로 속내를 가리고 있었을 뿐 권력욕도 남다른 여걸이었다. 비명에 갈 때까지 명성황후는 시아버지 대원군과 갈등했다. 대원군이 궁녀 이씨가 낳은 왕자 완화군을 편해 세자로 책립하려는 의도에 맞섰다. 노론과 연합해 신흥 남인, 일부 북인 세력과 맞섰다. 구체적으로 명성황후는 조성하 등 조대비 세력과 조두순, 이우원 등 원로 대신들, 김병국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대원군의 장남과 형,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유림을 끌어들여 대원군을 누르는 데 성공했다. 최익현이 대원군 규탄 상소를 올리자 명성황후 캠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원군을 하야시켰다.
일단 패퇴한 대원군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재기의 발판을 삼았다. 전국이 꼬이자 일본과 손을 잡았다. 갑오경장에 관여하면서 조선 침략을 노골화하던 일본은 눈엣 가시와도 같은 명성황후를 제거할 적임자로 대원군을 선택했다. 당시 일본의 야욕을 감지한 명성황후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개화 세력에게서 국가의 위기를 읽고 있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파워만으로는 일본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킨 채 압력을 행사했다. 어쩔 수 없이 명성황후는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친러 정책으로 일본과 대항하려 했다. 마침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대륙 침략 기세가 한풀 꺾였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차지한 라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성황후는 자신의 친러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짐작하며 잠시 안도했다. 명성황후는 일본에게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본국과의 협의하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할 계획을 짰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인 이 같은 기도는 그러나 실행으로 옮겨졌다. 을미사변이다. 1895년 10월 8일 일본군과 낭자 잡배들이 대원군을 앞세워 경복궁을 습격,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이다. 명성황후가 운명하자 조선의 정권은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갔다.